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운한 사고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생활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뇌졸중의 위험을 키우는 일상 속 습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처럼 뇌졸중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박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약을 먹다 안 먹다 하셨고 담배도 계속 피우셨죠. 술자리도 잦았고 운동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온 박 씨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일부는 이미 막혀 있었죠. 다행히 빠른 응급치료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심한 마비가 남으셨습니다.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일찍 담배를 끊고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뇌졸중이 정말 무서운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심장병처럼 가슴이 아프다거나 위장병처럼 속이 쓰리다거나 하는 명확한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둘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평소와 달리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폭시 현상이 생깁니다. 다섯째,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집에서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즉시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 발생 후 서너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제발 이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 바로 우리 밥상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째로 기름진 육류와 내장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곱창 같은 음식들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혈관 벽에 기름찌꺼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둘째로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찌개나 국물 요리, 라면 같은 음식들은 나트륨 폭탄이나 다름없어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튀김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셋째로 술과 단 음료를 삼가셔야 합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음료들도 문제예요.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이런 음료들은 체중을 늘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꼭 몸에 좋은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건강한 음식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입맛을 바꿔가시면 나중에는 오히려 담백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천하는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시길 권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와 토마토, 당근 같은 색깔 있는 채소들이 좋습니다. 과일도 제철 과일로 하루 1~2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이런 식품들에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흰 쌀밥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켜 줍니다. 처음엔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꼭꼭 씹어 드시면 고소한 맛이 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넷째, 콩과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검은 콩, 서리태 같은 콩류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포화지방이 적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섯째, 견과류를 조금씩 드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많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1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볶은 것보다는 생견과를 추천합니다. 요리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적어도 4~5일은 실천해 보세요. 출퇴근할 때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독약과 같아요. 오늘 당장 끊기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음주도 가능한 한 줄이거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2번 소량만 드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길 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깊은 호흡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약을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 없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보다 약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국물은 남기고 밥은 현미밥으로 바꾸고 채소 반찬을 1가지 더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큰 시작이 될 겁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 염분 섭취량을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넷째, 가족들과 함께 뇌졸중 응급 신호를 공유하세요. 한쪽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어눌한 말,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 전화기 옆에 119 번호를 크게 적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뇌졸중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병이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